자,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지명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후보자를 지명한 뒤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최완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이것을 당장 한덕수 대행은 취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그만 좀 하십시다. 그만하면 윤석열을 돕는 일을 안 하는 일이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사퇴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도대체?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뜻에는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전화하세요. 예. 자기한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한테는 조용해라. 왜 어디서 그런 거 하시야?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요. 조용해! 아니, 박지원 의원님, 우리가 마이크 있을 때 얘기했어요. 마이크 끄고 몇 분 하셨어요? 적당히 하셔야겠다니까, 선배가. 상황이에요. 자, 조용.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파면을 그럼 나는 당신이랑 그랬어요?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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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 앞에.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더니 자, 조용히들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당조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토론하세요. 시작하세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작하세요. 네. 정중하게 경고를 좀 주세요.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아니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자, 김영태 의원, 법사위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갈 정도로 이완규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자, 쟁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맞는가?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완규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당한가? 이 두 가지인데,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치실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사안, 임명하냐 안 하냐를 두고 여야가 공수가 또 바뀌어가지고 진영 논리를 두면서 법을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탄핵을 계속 남발했고 탄핵이 그 9대 0으로 기각됐을 때 헌법재판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그런 임명해야 할, 지명해야 될 것까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쓰지 말아야 된다는 소극적 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런 학설이 보편적인 다수 설이긴 맞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께서 좀 지치실 정도로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지금 그 학설은 그렇게 다수설이고 또 다만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학설들도 또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안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몫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이런 권한을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적인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가? 없죠. 저는 선을 세게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도 저렇게 독불장군처럼 국정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헌법 위반을 하는 것은 정말로 무리가 있고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고 이 책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해석이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문 중에 몇 글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선고문 중에 있었고요. 네. 하나는 예비적으로 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이 저는 이 선고문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지위를 모두 대변할 수 없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을 선을 그어놓은 상황인데 본인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명까지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그 선고문을 정확하게 대치되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요건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로써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그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